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수학 1 교과서죠. 수학 1 교과서 12페이지에 있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권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제곱 하면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학습을 했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라고까지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제곱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를 3번 곱하면 뭐라고 쓰죠?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 이렇게 쓰죠. 이게 거듭제곱이죠. 그렇죠? 어떠한 수나 이제 수죠. 문자를 거듭해서 여러 번 곱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어떻게 읽죠? 2의 세제곱 이렇게 읽죠. 그래서 A란 숫자를 내가 n번 곱하면 자 A를 n개를 곱하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A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거듭제곱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의 n제곱 쓰고요. 이게 A를 n번 곱했다라는 뜻이고 이 A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A를 밑이라고 부르면 밑. 요 n은 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밑과 지수. 그러니까 요 밑은 어떤 숫자를 곱했는지를 알 수 있고 지수는 몇 번을 곱했는가를 알 수 있죠. 사실 여기서 몇 번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아직까지 중학교 내용까지는 몇 번이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5번 곱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다음에 이제 다다음 영상이 좀 되겠네요. A를 2분의 1번, 또 A를 마이너스 3번 이렇게 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A를 마이너스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n이란 지수가 지금까지는 자연수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었어요. 자연수는 1, 2, 3, 4니까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분수, 2분의 1, 3분의 1, 더 나아가서 실수,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이 지수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2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지수가 이제 확장이 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배웠던 내용까지는 A를 몇 번 곱했는가 이 정도 이해하시면 요거 우리가 충분히 지금 내용으로 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13페이지를 보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법칙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2의 5제곱과 곱하기 2의 3제곱 하면 이거 얼마죠?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가 5번 곱해 있는 거고 요게 2가 3번 곱해 있으니까 총 2가 8번 곱해 있는 거죠. 그죠? 앞에 게 5개, 뒤에 게 3개니까. 그래서 2의 8제곱인데 이거를 우리가 5 플러스 3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서 2의 8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이 동일할 때는 곱했을 때 지수끼리의 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지수법칙의 첫 번째 1번이죠. 지수법칙 거기 2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2의 5제곱의 세제곱을 계산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위에 세제곱이란 뜻은 이 아래에 있는 2의 5제곱이 3번 곱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이제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계산했던 것처럼 이거는 2의 5제곱을 3번 곱했기 때문에 여기 5와 5를 더하는 거죠. 그죠? 5 더하기 5 더하기 5예요. 그럼 5가 3번 더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5가 3번, 5, 3,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면 2의 5제곱의 세제곱은 이 5와 3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죠? 5와 3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자. 그래서 거듭제곱의 그것의 거듭제곱은 5와 3을 곱하기로 우리 계산하기로 하자라는 거죠. 이게 지수법칙 거기 13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거는 2 곱하기 3이란 수가 3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3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3 가로 할까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2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2 곱하기 3이 3번 곱한 거야. 2 곱하기 3이 3번 곱해진 거예요. 그럼 요거 곱셈은 곱하는 순서에 관계가 없이 교환할 수 있잖아요. 순서를. 그럼 여러분 여기 2와 2를 다 앞으로 몰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여기 3과 3을 다 뒤로 몰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건 2가 몇 번 곱한 거야? 2가 3번 곱한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3이 3번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은 이 3이 그냥 요 안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쓰면 되겠구나. 3을 이렇게 바로 그 숫자, 괄호 안의 숫자의 거듭제곱 형태로 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지수법칙 문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A의 n제곱과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밑이 똑같으면 위의 지수끼리는 합한다. m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거죠. 두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이다. 이제 거듭제곱 형태가 있는데 그것의 거듭제곱이다. 그러면 이 m과 n을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m, n 이렇게 쓰기로 하고 세 번째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a, b 곱한 것의 n제곱이다. 그러면 이 n은 요 안에 각자 넣어주면 되죠.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우리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번째 보니까요 어떤 게냐면 3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5제곱 너무 많아요. 네, 세제곱 말고 세제곱.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분수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3분의 2가 3번 곱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죠. 그럼 이 곱셈이니까 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분모는 3의 세제곱. 분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 보니까 세제곱을 이렇게 분자 분모에 각각 적용해 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분의 b, b분의 a네. b분의 a의 n제곱은 요 n제곱이 분자 분모에 각각 적용시키면 된다. 그래서 b의 n제곱, a의 n제곱 쓰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도 예를 들어서 한번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다섯 번째는 좀 복잡하게 이제 세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세 가지의 경우. 먼저 나눗셈인데 나눗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의 5제곱에서 나누기 2의 세제곱 해보도록 하죠. 그럼 나누기는 2의 5제곱 곱하기 이거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분자로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 2의 세제곱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 5제곱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약분할 수 있죠. 이건 2가 3개 곱해져 있고요. 이건 2가 5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 3개를 약분해 버리면 2의 제곱이 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2가 어떻게 나왔냐? 5에서 3을 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 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 빼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두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자, 지수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같은 방식에 의하면 2의 5제곱분의 2의 5제곱이니까 둘이 약분돼서 얼마가 될까요? 1이죠. 1. 그렇죠. 같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에 그대로 요 공식처럼 요 5 빼기 3처럼 적용하면 5 빼기 5가 되잖아요. 5 빼기 5. 맞아요? 5 빼기 5. 그 5 빼기 5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에 5에서 5를 빼니까 0제곱이잖아. 그렇죠? 2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는 다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이제 지수가 어떤 수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인데요. 네. 지금은
교과서 순서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수의 0제곱 하면 1이 되는데 이 0제곱은 정수,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가 되는 그런 것을 확장했을 때 나오는 거라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꾸로 됐죠?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럼 이걸 계산을 일단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이잖아요. 역수하면. 그럼 2의 5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분모는 2가 5개, 분자는 2가 3개니까요.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끼리 뺀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3에서 5를 빼는 거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2의 3 빼기 5 마이너스 2제곱을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일단 어쨌든 간에 두 개의 나눗셈, 그러니까 밑이 똑같을 경우에 나눗셈인데요. 그 나눴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수가 크면 그냥 빼기해서 쓰면 되고요. 앞에 지수랑 뒤에 지수가 똑같으면 결과는 1이 되고요. 자, 앞에 지수가 작고 뒤에 지수가 크면 이 차이만큼이 분모의 2의 제곱, 분모의 제곱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빼기 5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2가 더 크니까 분모에 2개가 남아서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죠. a의 m제곱에서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건데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m이 n보다 더 크면, 앞에 게 더 크면 그냥 a의 m 빼기 n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고, 둘이 같으면 뭐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둘이 다른데 뒤에 게 더 크면, n이 더 크면 뒤가 더 큰 수니까 앞에서 이 m에서 n을 빼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a에서 n-m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다시 첫 번째 거는 앞에가 더 클 때 지수가, 두 번째 건 둘이 똑같을 때, 세 번째는 앞에 m이 n보다 더 작을 때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랍니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중학교에 배운 내용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신 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문제 1번 영상 멈춰놓고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1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 a가 2번 곱해 있는 것이 다시 3번 곱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 이거 어떻게 한다고? 2랑 3을 곱한다. 그래서 2가 아니죠. a의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찬가지죠. a의 제곱배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곱하기 하는 겁니다. 네. 자, 밑이 똑같을 때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합한다. 그래서 a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의미로 보면 이 앞에 있는 게 a가 6개 곱해 있는 거고 뒤가 4개 곱해 있으니까 총 10개 곱해 있는 거라서 a의 10제곱 표현하는 겁니다. 자, 2번 ab의 세제곱 나누기 a제곱 b 어떻게 계산하냐? 자, ab의 세제곱이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쓰고 뒤에 있는 거를 역수로 취해서 분모의 a제곱 b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면 약분 이제 할 수 있겠죠? 약분. a가 하나 약분되고 여기는 이제 1 하나 남고요. b는 약분되고 여기는 2가 돼서 결론적으로 분모에 a 하나 남고 분자에 b의 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일단 이거 앞에 거 보면 거듭 제곱의 세제곱, 그러니까 b분의 a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이 3을 이 안에다가 넣어줘야겠죠. 분수일 때도 이 3이 분자와 분모로 각각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b의 세제곱분의 a의 요거는 2하고 3 더하는 거 아니고 곱하는 거예요. 6제곱. 자, 곱하기 뒤에 거는 a의
세제곱분의 b의 세제곱 이렇게 각각 적용시켜주면 되고요. 자, 곱셈 하면 됩니다. a b 세제곱 b 세제곱 분자 분모 약분되고 여기 a 세제곱 3개가 사라지고 여기는 6개니까 몇 개 남아요? 네, 3개 남겠죠. 그래서 a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다시 복습하는 가벼운 느낌으로 여러분 따라왔을 것 같은데요. 자,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근 그 다음 단원에 보면 단원이 아니죠. 그 다음 제목에 보면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듭 제곱근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어요. 어디에 붙이냐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건데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루트를 배우면서 기호 아시죠? 루트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배웠던 거듭 제곱근은 우리가 제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제곱뿐만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현재 n제곱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그냥 제곱근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이미. 근데 이제 거듭 제곱근은 이제 제곱근뿐만 아니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n제곱근 여러 번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이 뭐냐, 세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란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인지 몰라요.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 수를 내가 3번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8이 되었다. 예, 8이 되었다. 자,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를 3번 곱했더니 8이 되는 그 수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게 8의 세제곱근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8의 세제곱근을 얘기하는 것은 요런 방정식을 푸는 거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x를 찾는 거니까. 이게 몇 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답이 몇 개 나올까요? 답이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보면 일단 답 하나가 보이죠? 어떤 게 보입니까? 예, 2죠, 2. 2를 3번 곱하면 8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 방정식을 풀면 답이 2가 하나 일단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 2개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겠죠. 결국에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국 이 3개를 다 찾아야겠죠. 의미는 알겠죠. 어떤 수의 세제곱근 하면 3번 곱해서 그 어떤 수가 되는 수를 찾는 거고 답이 3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어떤 a라는 수가 있는데 a의 n제곱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를 내가 n번 곱하면 그 결과로 a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수 x를 찾는 건데 이게 몇 개 있을까요? n개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죠. 예를 들어서 5제곱근이다. 그럼 답이 몇 개 있다는 거야? 5개 있다는 뜻이고 10제곱근 그러면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0제곱근 이런 걸 찾으라고 하진 않죠. 많아야 4제곱근까지 찾으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x의 n제곱은 a에서 그 x를 찾는 거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입에 익숙해지게 하셔야 되는데 주인공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a를 주인공으로 a는 x의 n제곱이라고 부르고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제 예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그 수를 내가 3번 곱했더니 그 결과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찾아보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의 세제곱, 어떤 수를 세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그 x를 찾는 거죠. 자, 이게 몇 차식인가요? 3차식이죠.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은 답이 몇 개 나와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3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 풀면 답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결국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요 3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잘 나나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복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 1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하는 거 이렇게 했었어요. A 더하기 B 요 그대로 쓴 거죠. A하고 B를.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요 앞에 요거는 1차식이고 요 뒤에 거 다 2차죠. A제곱, AB, B제곱 2차예요. 1차와 2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고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경우 자 이건 어떻게 했었죠?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 아래에 이거 풀다 보면 2차식이 또 나와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워서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만들어냈었죠. 자, 공식 혹시 기억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요거의 근해 공식이 뭘까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어떻게 쓰는 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빼기 4AC 이런 공식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거 근해 공식에 넣어서 X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X는 어떻게 쓰는 거죠? 2A 여기서 A가 얼마야? A가 얼마야? 1이잖아 그렇지? A가 1이니까 2A 얼마예요? 2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B 자 B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는 그냥 3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빼기 4A 아까 A 얼마였어? 1 C는 5네요 4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4, 5, 20 9에서 20 빼니까 11이죠 마이너스 11이죠 루트 마이너스 11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루트 바깥으로 뭐가 나와요? i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허수 루트 안에 음수면 i라고 해서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은 i다 이렇게 우리가 허수를 배웠었습니다 루트 안에 음수는 i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1이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11 음수니까 i 루트 11 i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2차 방식이 나오더라도 이 공식에 의하면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복습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x 값을 찾는 건데요. 요거는 일단 마이너스 8을 왼쪽으로 이항을 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8이 되겠죠. 여러분 x 세제곱 플러스 8인데 8은 2를 3번 곱하면 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복습 삼아서 우리가 공식을 썼듯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죠?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 공식에서 우리가 A가 X고 B가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맞춰 써오면 이렇게 되죠. 뭐가 되죠?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2인데 2x라고 쓰면 될 거고요. 더하기 b의 제곱, 여기서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의 제곱은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는 0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수분해 여러분 따라왔죠? 자, 이제 여기 밑줄 친 두 개에 곱한 것이 0이 된 거잖아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봐봐. 여러분 어떤 수가 있는데 A랑 B랑 곱했어. 곱했더니 0이 됐대. 곱했더니 0이 됐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A가 0이면 0이죠. 그죠? B가 0이어도 0이죠. 아니면 둘 다 0이어도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랑 B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 또는 B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A, B 둘 다 0이 아닌데 곱했을 때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맞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개의 수를 곱했을 때 0이 되었을 때 A가 0이 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B가 0이 되거나 이런 얘기잖아. 결국 다시 여기 돌아와서 밑줄 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2가 0이 되거나 아니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가 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가 얼마면 될까요? 이거 2만 오른쪽 이항하면 되네.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건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고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거의 x 값을 구하는데 방금 전에 복습해봤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면 x는 2a분의 여기서 a가 누군가요? a가 1이네요. 그죠? 2a 2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p. 자, 마이너스 p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해서 2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네요. 빼기 4ac 4 곱하기 1 곱하기 4 이게 c죠. 4ac 그러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4 얼마야? 16이란 걸 알 수 있네. 그죠? 자, 이거 좀만 더 계산하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16을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자, 루트 마이너스 10인데 좀 12란 수는 루트 안에 있으면 일단 써볼게요. 12 마이너스 10인데 그 마이너스는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i가 옆에 생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루트 12는 이게 2 곱하기 3이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2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i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요 앞에 있는 2들이 2분의 2 약분되고요. 또 2분의 2 이렇게 약분되는 겁니다. 한쪽만 약분하면 안 돼요. 동시에 약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어떤 값이 나오냐? 이 결과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값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거나 그래서 답을 쓰면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총 몇 개? 마이너스 2,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개죠? 총 3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 또 사실 이제 2차 방식 근해 공식 중에 여러분들 2학년 때 아니 이제 2학년 지금 2학년이지 1학년 때 아마 많이 풀어봤을 텐데 그 중에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마이너스 2처럼 짝수일 때 그러니까 2의 배수일 때 여러분 쓰는 근해 공식이 따로 있었죠. 좀 간편화된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살펴보면 ax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가운데가 짝수일 때 2가 곱해져 있을 때 공식이 뭐였냐면 a분의 아까 2a인데 요 2a인데 a로 바뀌었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수에서 2를 나눈 거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여기 4가 빠졌죠. ac 이런 공식을 이용했었어요. 이걸 이용하면 바로 이 값이 요것이 된다는 거를 금방 구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요 아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짝수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는 0이다. 자, 요거 똑같은 식인데 요 가운데 거를 2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요게 바로 b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에 대입하면 x는 a분의, 자, a가 여기 1이니까 분모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여기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1 빼기 ac 4가 없어요. ac 빼기 3, 아이고 빼기 4,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3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좀 간편하게 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근해 공식을 그냥 쓰겠다라는 사람 근해 공식 써도 되고요. 나는 짝수 근해 공식 쓰겠다 하는 사람 짝수 근해 공식 써서 간편하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이 안에 지금 인수분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써야 되죠.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계산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따라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문제 2번까지 해본 다음에 이제 잠깐 멈췄다가 선생님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문제 2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듭 제곱권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권을 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권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오면 무슨 말일까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를 내가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5가 되게 하는 그 x를 찾아라 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25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25가 되는데 그럼 125는 뭐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5를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5를 3번 곱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방금 전에 그 인수분해 공식 해봤잖아. 그지?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 공식을 적용하면 자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x 곱하기 5인데 5x라고 쓰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는 0은 계속 따라와야 됩니다.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뭐뭐는 0 뭐뭐는 0 이런 식으로 식을 계속 이어 써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밑줄 친 두 개 x 플러스 5랑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랑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0이 되던가 뒤에 게 0이 되던가 그래 곱해지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5가 0이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가 0이던가 해야겠죠. x 플러스 5가 0이 된다는 거는 x가 얼마일 때? 자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면 0이 되니까 이렇던가 아니면 요 2차식이 0이 되는 건데 이 2차식은 바로 2차 방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될까요? 근해 공식 2a분의 2 곱하기 a가 1이니까 1분의 2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4ac 4 곱하기 1 곱하기 25 4 곱하기 1 곱하기 25 그러면 100이죠.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 100 빼니까 마이너스 75죠.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75는 5 곱하기 5 하면 25고 그 다음에 3 곱하면 75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5 루트 3 하고 음수였잖아. 마이너스 75니까 옆에 i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이제 답이 3개 나왔는데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x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x는 쏙 빼고 답만 쓰면 됩니다. 몇 개? 마이너스 5 그리고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3i라는 두 개.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 두 개, 총 세 개가 세제곱근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 중에 이제 마이너스 5는 실수고 이 뒤에 i 붙은 거는 허수죠. 그러니까 실수 하나랑 허수 두 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해보겠습니다. 2번 16의 4제곱근을 찾아라.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 이게 만약에 무슨 뜻이 있어요?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그 수를 몇 번 곱하면 4번 곱하면 그 결과로 16이 되는 수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죠.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인수분해 공식 하나 더 추가로 알아야 되는데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정도 아주 쉬운 공식이니까. 여러분 흔히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 기억나죠? a제곱 빼기 b제곱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했었나요? a제곱 빼기 b제곱 뭐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합차로 곱셈으로 인수분해낸다라는 거였어요. 자, 뭐 기억이 날 거라 생각하고 한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4제곱은 16. 그러니까 4번 곱해서 16 되는 수 찾는 거예요.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에요. 그럼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은 답이 몇 개 나와야 한다고요? 4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16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죠. 여러분 16은요. 16도 그렇고 일단 다시 쓸게. 6자 못생겼어. 이렇게 됐어. 자, x 4제곱 빼기 16인데 이거 16은 4를 2번 곱하거나 2를 4번 곱하는 거죠. 그죠? 2의 4제곱이잖아. 근데 여러분 x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좀 요건 풀기가 좀 까다로워 보죠. 4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걸 합차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x 4제곱은요. 지수법칙에 의하면 x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죠? 2 곱하기 2에서 16은 아까 뭐라고? 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쓰면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바로 이 위에 있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가 바로 x 제곱이 되는 거고 b가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밑줄 친 두 개 곱이 0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게 0이던가 뒤에 게 0이 돼야겠죠? 앞에 게 0이던가 뒤에 게 0이다.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4가 0이 되던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겠죠. 그럼 여러분 x제곱 더하기 4는 0 몇 차식이에요? 2차식,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이거는 가운데 항 x항, 1차 항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4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4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4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건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제곱이 나오면. 근데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i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i인데 루트 4는 2랑 똑같죠. 그래서 2i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얘도요. 얘도 x제곱은 4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되고요. 루트 4는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x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i던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던가 이렇게 돼야 돼서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16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4개의 4제곱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2개는 실수고 2개는 허수네요. 그죠? 일단 이게 설명이 상당히 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곱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곱근 그 말 자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수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과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곱근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영상을 이제 반반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